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굉장히 각광받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IT 개발 직무입니다. IT 개발 같은 경우에는 꼭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말 전혀 연관성 없는 그런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많이 관심 있어 하시고 나의 직무로 선택하고자 외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T 직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IT 계열의 전공자분들도 좋고 그 이외에 또 정말 타 전공, 비전공자들 중에서 내가 IT 개발 직무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개발 직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또 다룰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IT 직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 직무, 세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일단 IT 직무를 하겠다, IT 개발 직무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를 나의 적성과 나의 성향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론트 개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직무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론트 개발에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IT 개발,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러면 어떤 개발 직무들이 세부적으로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기로 한 프론트가 있으면 백도 있겠죠. 그래서 백엔드를 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서버 개발로 나뉘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PI 개발 이렇게 세부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는 제가 아까 가장 친숙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프론트입니다. 프론트와 백엔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겠죠? 내가 어떤 기능을 실현하고자 버튼을 눌렀다면 그 버튼을 우리 휴대폰이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구현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다. 그럼 이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서버라는 곳에 이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그럼 서버에서 결제를 해주든 아니면 달력에다가 몇 월 며칠 누구라고 그 프로그램 내에 달력에 써주든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자 이제 달력에다가 몇 날 며칠 언제에는 너가 온다라고 써놨어 라고 이제 기능을 완성했다는 정보를 다시 우리의 휴대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송을 해주면 아 예약이 완료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앱이고 우리가 뭘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 서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개발자들을 흔히들 클라이언트 개발자다 이렇게 통상해서 이야기도 하고 백엔드 개발자들을 서버 개발자다 통상해서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이제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친구와 짝을 지어서 누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면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서버 개발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과 짝을 지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서버 그리고 API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약하기 버튼 눌렀다. 그럼 이게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이 전송 루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산 기능들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루트 및 정보 전달 방식과 방법에 대한 디자인이 바로 API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에는 누가 예약했다, 9월 2일에는 누가 예약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잘 관리해서 보기 좋게 혹은 효율적으로 공간 저장 용량을 덜 가지고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베디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혹은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거 보셨죠? 뭐 땡땡땡 뭐 음악 틀어줘 이렇게 스피커 자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해 주잖아요. 이런 모든 뭐 불특정 다수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자기기 내에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임베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 아주 작은 전자기기 혹은 OS, 그러니까 뭐 윈도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애플에서 한 맥이라든지 이런 OS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앱 개발 관련돼서도 임베디드가 같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휴대폰을 통해서 내 에어컨을 켜고 끄겠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임베디드 개발자가 내 에어컨 켜고 끄는 앱을 만들기도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다양한 것을 구현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은 임베디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기 자체에 들어가는 기능뿐만 아니라 기기를 관리하고 기기를 조정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거는 우리가 뭐 사용하는 설비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기능 구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팩토리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그럼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론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사람들은 뭐 12시에 뭘 할까 뭐 이런 걸 빅데이터라고 우리 흔히 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 회사가 있다.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근에는 돈가스보다는 예를 들어서 덮밥이 일식집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소비자들은 최근에 돈가스를 선호하지 않는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나의 개인정보가 뭐 유출됐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도 뭐 일부분일 수 있겠고 다양한 정보들을 전산상의 오류가 나지 않도록 보완해주고 지켜주는 것들 그리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넓은 범위에서의 정보 보안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개발을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나는 백엔드 개발자야,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나는 정보보안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 전문 분야나 주 전공 분야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라는 걸 잘 선별하신 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IT 개발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은 뭐가 있냐? 당연히 풍부한 전산 관련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짠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최근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계산 혹은 전산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정말 탄탄하게 전공 지식을 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앱을 만든다 했을 때 소비자들은 예약하기를 누른 뒤에 결제하기를 누를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소비자가 결제하기를 누르고 예약하기를 했더니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오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는 소비 패턴도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거나 다각도로 분석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훌륭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능이 아닐지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산이 넘어가게 되면 전산 오류가 발생하겠구나라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전산 문제 다각적 분석 능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할 거죠. 개발자들도 기획자들과 함께 열심히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설계도 합니다. 그리고 UI, UX 디자이너들과 디자인을 구현하는 개발에 대한 참여도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서버 개발자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B2B로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원하는 서비스나 그 회사에서 원하는 기능들이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 혹은 이건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라고 그 다른 수주를 받은 회사 혹은 우리 회사의 IT 컨설턴트들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함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IT 개발의 직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가 다양한 팀 프로젝트 경험,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건 머리가 좋아서 예측할 수 있겠지만 노하우겠죠. 그래서 많은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냥 친구들과 여러 가지를 모의로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신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주니어 혹은 정말 인턴 개발자로 참여해서 직접적인 비즈니스 상에서의 개발 역량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개발 역량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주 뚜렷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맞춰서 연봉 상승률이 아주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기보다는 경력자들이 아직은 많이 없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생산관리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직무와 업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길러진 시니어급의 그런 개발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어느 정도만 잘 강화시킨다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높은 연봉으로 업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직접적으로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화면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이라는 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개발하는 것은 기능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른다. 자꾸 제가 예약하기를 예로 드는데 예약하기를 눌렀을 때 예약이 바로 되는 건지, 예약 옵션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예약 옵션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화면에서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화면상의 개발이 아니더라도 이 기능들이 구현되는 데 필요한 여러 전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게 설계를 해서 화면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상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들어가서 조금 무겁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전산, 그리고 데이터를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구현, 그런 개발들,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내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합리적이고 빠르게 기능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 정말 좋은 역량이겠죠. 그리고 성능 최적화, 그리고 웹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익스플로러를 쓰기도 하지만 크롬을 쓰기도 하고 파이어폭스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죠. 그리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 P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PC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전자제품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런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호환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개발이 아주 중요한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디자인 감각이 중요해요. 제가 자꾸 우리가 직접 보는 화면,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제가 표현들을 썼는데 아무래도 개발자가 디자인 감각이 꽝이다, 디자인 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가 아무리 좋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봤자 그게 소비자에게 좋은 그런 화면 구성으로 보이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 있다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최신 동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트렌드에 대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요. 추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개발에 관한 그런 트렌드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대. 혹은 최근에는 이런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오픈소스들을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픈소스들을 공부해보고 직접적으로 내가 구현시켜보고 거기에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고 등등의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조율 역량이 너무 중요하겠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UI, UX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마케터들과 많은 교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는 서버 개발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직군에 있는 여러 가지 종사자 분들과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율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율은 어떤 걸까요? 내가 설득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현해내고 실현해내는 응용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줬을 때 그걸 잘 기억하는 경청의 능력도 중요하겠죠. 개발 업무는 크게 단계를 나누어 보자면 일단 API 구조 설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백엔드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람이 언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론트엔드 쪽에 있는 이 기능과 또 서버가 둘이서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건 백엔드 부서에 있는 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겠죠. 그리고 화면 구조를 직접적으로 설계합니다. 이때 바로 UI, UX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도 물론 소통을 할 텐데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를 충분히 상의한 뒤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직접적으로 화면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또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 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정말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쫙 우리 앱을 냈을 때, 우리 웹을 냈을 때 소비자들이 사용해 봤을 때 많은 버그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버그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적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버그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전면 재검토 및 수정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게 바로 버그 수정이라고 보면 될 텐데 왜 우리가 너무너무 애플리케이션을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꾸 귀찮게 최신 버전 업데이트, 최신 버전 업데이트 나는 굳이 잘 쓰고 있는데 필요 없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또 하는 그런 것들 자주 보시죠. 그게 바로 버그 수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및 기능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기능들을 수정하는 것들 그리고 버그를 수정하는 것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땡땡땡 기능에 대한 버그 수정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특이점을 보자면 개발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신중하지만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앱을 할 거야, 나는 웹을 할 거야, 나는 서버를 할 거야, 혹은 등등등의 나는 보안을 할 거야. 이런 아니면 나는 그냥 데이터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기능을, 유의미한 정보를 내가 추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iOS, 안드로이드, 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iOS는 iOS,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은 웹 쪽으로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만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나는 어떤 쪽이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시는 게 좋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안드로이드를 한다라고 정했을 시에도 나는 플랫폼 쪽을 많이 해봤어. 혹은 나는 IoT 쪽을 많이 해봤어. 이런 경력에 따라서 가실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약간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위주로 구현해보고 싶은지 내가 센서 쪽을 혹은 그 다른 것들을 내가 주 전공 분야를 미리 정하고 그쪽으로 좀 전문성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때 여러분이 취업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약간 이제 안드로이드 쪽으로 완전히 핸드폰이 가세가 기우는 게 아닌가 했던 때가 있겠죠. 그때 완전히 안드로이드 쪽으로 개발자들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iOS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OS 개발자면 물론 능력이 탁월해야겠지만 같은 능력 대비 조금 더 높은 연봉 혹은 같은 연차 대비 조금 내가 역량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취업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iOS 개발 쪽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개발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로 기능 구현하고 싶은 분야는 이거야. 내가 주로 하고 싶은 플랫폼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개발 언어들에 대해서 좀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컴퓨터 공학과이기 때문에 C, C++, 자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게 파이썬 같은 거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플랫폼별로 사용 언어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그쪽으로 좀 언어 개발을 하시면 좋은데 iOS 같은 경우에는 주 사용 언어가 오브젝트-C이죠. 그런데 오브젝트-C가 가장 많이 사용되던 언어이긴 하지만 최근에 스위프트라는 최신 언어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오브젝트-C를 통해서 개발을 해오셨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iOS에 관심을 가지고 iOS 쪽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면 스위프트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시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가 주 사용 언어였죠. 자바스크립트랑 혼동하시진 않겠죠? 네, 자바가 이제 주 사용 언어였는데요. 최신 언어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는 당연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바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자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안드로이드에 관심이 있다. 내가 조금 더 트렌드한 개발을 하겠다 하시면 이 코틀린에 대해서 주목하고 연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용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HTML은 정말 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본 단어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정말 다양한 기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별로 사용되는 언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력하는 언어는 있으셔야겠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들을 익히셔서 조금 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 폭을 넓히시는 게 이 웹 개발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주 사용 언어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익히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리액트라든지 뷰인데요. 이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개발을 하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이외에도 프레임워크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많이들 개발을 하는데 리액트나 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현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익혀서 저는 리액트나 뷰를 사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보았고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잘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4학년 말이다. 내가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안드로이드인데 자바 혹은 내가 iOS 개발인데 나는 뭐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C 이외에는 잘 다뤄본 적이 없고 이것들에 대한 숙지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나라도 전문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 2학년이다. 아니면 나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단계다. 혹은 나는 이미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숙지와 전문성이 이미 향상돼 있다라고 하시면 요런 신생 그런 언어들과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러분께서 익혀두시면 차별화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역량만 있다면 비전공자들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전공자들은 전공자보다 우대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경력, 더 많은 개발 경험을 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향상하신 뒤에 충분히 내가 그런 것들을 실제 비즈니스에서 잘 활용만 했다라고 하면 취업이 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